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드러운 터치감과 포근한 헤어감이 매력적인 미스티실로 허그백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백은 미스티 한 볼로 완성할 수 있는 귀여운 가방입니다. 보시면 끈 부분을 뜨지 않으면 이렇게 파우치로 사용하실 수 있고, 끈 부분을 뜨면 보시는 것처럼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드는 형태의 가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파우치 또는 가방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 자체가 주는 포근함 때문에 허그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날씨가 추워 손이 시려울 때 들고 있으면 핸드 워머 한 것 같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손목에 걸어 가볍게 외출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으로 연말 모임이나 크리스마스에 선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그백은 코바늘의 기초 기법 중 하나인 긴뜨기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실 자체의 특성으로 코와 단이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코바늘 한두 작품 이상 떠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코바늘로 뜨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겉면인데요. 이 겉면보다 안쪽을 보여드리면 안쪽 면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헤어감이 더 풍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깔끔하게 겉면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뜬 다음에 그대로 겉면을 살리시면 되고, 나는 좀 더 헤어감 있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편물을 뒤집어서 조임끈을 연결해 주시면 내가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허그백의 샘플은 3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 소요량은 미스티 한 볼로 단색, 미스티 2볼로 배색, 메인 색상을 바꾸면 2볼로 2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미스티 한 홀과 코튼헬릭스 N4실 한 홀을 합사해서 사이즈를 크게 하고 편물을 탄탄하게 만든 버전, 이렇게 단색, 배색, 합사 버전,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코스나 단수의 변형 없이 영상을 그대로 보고 사이즈를 크게 하시고자 할 때는 코튼헬릭스 N4실을 합사하여 영상 그대로 뜨면 되시는데요. 이 사이즈보다 나는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 사슬의 개수로 가로 사이즈를, 단수로 길이를 조절하시어 사이즈를 더 크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미스티 1합으로 만든 버전은 가로 13cm, 높이 17cm, 끈 전체 길이 20cm가 나왔고요. 미스티와 코튼헬릭스 N4 합사 버전은 가로 17cm, 높이 21cm, 끈 22cm가 나왔습니다. 샘플 기준으로는 실을 조금 여유 있게 구성하였는데, 손뜨개의 특성상 손땀에 따라 사이즈 조절에 따라서 실 소유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손땀과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실을 추가로 구매해 주셔야 할 수도 있으시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에서 시작에서 4단까지는 코와 단이 잘 보이는 합의홀로 뜨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단까지 뜨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미스티와 코튼헬릭스 M4실 합사하여 뜬 이 버전으로 보여드리니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허그백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 보여드리겠습니다. 허그백 뜰 때 필요한 준비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스티실 단색으로 뜨시는 경우에는 원하시는 색상 실 한 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색으로 뜨시는 경우에는 미스티실, 배색할 실 2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스티실과 코트넬릭스 N4실 합사해서 뜨시는 경우에는 미스티실 1볼과 맞춘 코트넬릭스 N4실 1볼 이렇게 각 1볼씩 필요합니다. 바늘의 경우에는 미스티실 단독으로 뜨는 경우에는 모사용 코바늘 7호로 뜨시면 되고요. 미스티실과 코트넬릭스 N4실 합사해서 뜨시는 경우에는 모사용 코바늘 8호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맞춰서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 가위, 돗바늘, 사이즈 체크용 줄자, 그 다음에 마커로 사용되는 단수링이 필요합니다. 허그백의 조임끈을 연결해주고 스토퍼로 마무리해 주는데요. 미스티 한 올로 뜨는 경우에는 원형 금속 스토퍼 사용하였고, 미스티와 코트넬릭스 N4실 합사해서 뜨는 경우에는 조임 스토퍼 27mm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토퍼는 원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이 스토퍼의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실에 맞는 스토퍼를 사용하였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다른 종류의 스토퍼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샘플에서는 미스티 단독으로는 원형 금속 스토퍼, 합사한 경우에는 조임 스토퍼 27mm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실과 바늘, 도구와 부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스티 실은 코와 단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1단에서 4단까지는 코와 단의 모양이 잘 보이는 하비올 실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영상에서는 하비올로 잘 보이지만 뜨시는 여러분들은 미스티 실이나 코트넬릭스와 합사하여 뜨게 되기 때문에 코와 단의 모양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물을 뜨기 전에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방의 기본 편물이 긴뜨기로 떠집니다. 긴뜨기의 모양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긴뜨기의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기둥 부분이 있고 위에 코의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봤을 때 코의 머리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늘을 넣으면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지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코의 기둥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에 코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오른쪽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떠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익숙해질 때까지는 뜰 때마다 한 코씩 코의 숫자를 세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매단 첫 코와 마지막 코 부분에 마커를 표시해 주세요. 세 번째, 편물의 모양을 손끝으로 만지면서 코의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둥 부분을 하나씩 세면서 카운팅 하실 수 있고, 기둥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쪽이 코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매단 뜨면서 전체 코수가 몇 코인지, 지금 내가 뜨고 있는 단이 몇 단인지 확인하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위에 참고사항 3가지를 기억하여 뜨시면 좀 더 쉽게 허그백의 가방 편물을 뜨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실과 바늘을 가지고 시작샷을 16개 떠줍니다. 돌려서 1, 첫 번째 사슬도 한 코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16개의 사슬을 떠 주었습니다. 마커를 이용해서 첫 번째 사슬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사슬에 마커를 표시해 준 후에 1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은 기본 가방의 편물은 긴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사슬 2개, 기둥 사슬 2개 세워 주시고요. 이 사슬 2개는 한 코로 세지 않고 첫 번째 긴뜨기와 한 개의 코로 생각해 줍니다. 그런 다음 긴뜨기 해주겠습니다. 사슬 2개 해주었고, 그럼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넣어서 긴뜨기 하나, 첫 번째 긴뜨기를 하고 긴뜨기의 머리 부분에 마커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2가닥이 걸리도록 마커를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넣어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긴뜨기는 바늘을 잡고 실을 한번 감고 넣어서 실을 걸어서 나온 다음에 3가닥이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단의 시작은 기둥사슬 2개와 긴뜨기 2코 늘려뜨기를 떠 주었습니다. 이렇게 떠 주었고요. 첫 코 머리에 마커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슬 하나에 긴뜨기 1개씩 해줍니다. 보시면 사슬에 바늘을 넣을 때 한 가닥만 걸리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아서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3가닥이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하나 했죠. 그럼 시작사슬 16개 중에 지금 첫 번째 사슬 이렇게 마커 표시해 주었고, 16번째 사슬에 사슬 2개 이어서 한 다음에 긴뜨기 2개 늘려뜨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14개의 사슬에 긴뜨기 1개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했고요. 둘, 셋, 넷, 한 코에 하나씩 쭉 이어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이렇게 긴뜨기 14개를 해주고 나면 마커가 꽂혀 있는 마지막 사슬 1개가 남게 됩니다. 이 사슬에는 긴뜨기 4코 늘려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마커 꽂혀 있는 이 부분에 넣어서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4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마커는 빼주시고요. 원이 커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원을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를 하고 나면 편물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서 사슬이 다시 위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슬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아까 떴던 코와 대칭이 되도록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가운데 부분 긴뜨기 14개를 이어서 해줍니다.
아까 넣었던 같은 곳에 넣어서 이번에는 그럼 두 가닥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긴뜨기 다시 14개 1 2 3 이때 이 뒤에 있는 꼬리실을 여기 사슬과 같이 감아서 떠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실을 숨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긴뜨기를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떠주고 나면 이제 마지막 또 한 코가 남게 되는데 이 마지막 한 코는 첫 번째 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 해줬던 바로 그 같은 코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긴뜨기 4코씩 대칭이 되도록 떠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두 코 늘려뜨기 해주었고 돌아와서 같은 곳에 넣어서 두 코 늘려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총 4코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긴뜨기 두 코 해주었고 첫 번째 코 머리에 마커 꽂아 놨는데 이 마커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 1단을 다 떠 주었습니다. 1단을 뜨고 나면 편물의 모습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떠지게 됩니다. 시작사슬 16개를 해주었고요. 이 16개 중에서 양쪽 끝에 1번과 16번 사슬에는 긴뜨기 4코씩 떠주게 되었고 가운데 있는 2번부터 15번까지의 14개의 사슬에는 위아래로 긴뜨기 1개씩 떠 주었습니다. 그래서 1단의 전체 코수는 36코가 됩니다. 긴뜨기 36코를 떠준 모습입니다. 2단입니다. 1단에서 만들어준 이 기본 코들 중에서 양쪽 끝에 부분에 있는 늘려뜨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2코 늘려뜨기, 돌아서 마지막에 4코 늘려뜨기, 다시 돌아가서 2코 늘려뜨기. 이 늘려뜨기 해주었던 양쪽 끝에 4코씩을 2코 늘려뜨기로 한 번 더 늘려주면서 2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코스 36코에서 8코가 늘어나 44코가 됩니다. 1단의 첫 코 머리 부분에 넣었던 이렇게 마커 부분 넣어서 빼뜨기를 하고 마커를 빼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코 넣는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고 첫 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단 시작은 사슬 2개, 기둥사슬 2개 해주시고요. 기둥사슬로 뜬 코는 한 코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와 한 코로 같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마커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넣어서 첫 코, 긴뜨기 한 코 먼저 떠주고 늘려뜨기로 2코 늘려뜨기 떠줄 건데 먼저 한 코 떠주고요. 마커를 빼줍니다. 마커 빼주고 머리 부분에 하나, 둘, 세 번째 머리 부분에 다시 마커를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 같은 곳에 한 번 더 긴뜨기 해줍니다. 긴뜨기 늘려뜨기 2코를 떠주었고요. 이제 옆에 코에 2코 늘려뜨기 했던 한 코 남았습니다. 다시 2코 늘려뜨기 한 번 더 해줍니다. 하나,
둘, 두 코 늘려뜨기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가운데 부분 14코는 긴뜨기 한 코씩 해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긴뜨기 14개를 해주고 나면 이제 긴뜨기 4코 늘려뜨기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긴뜨기 4코 늘려뜨기 한 부분은 2코 늘려뜨기로 4번을 떠줍니다. 첫 번째 한 코에 긴뜨기 2개씩 떠줍니다. 한 코에 같은 코에 넣어서 한 번, 다시 그 옆에 코에 다시 하나, 둘, 다시 그 옆에 코에 넣어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 긴뜨기 2코 늘려뜨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14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긴뜨기 14개를 해주고 나면 2코 늘려뜨기 했던 코가 남습니다. 위에도 보면 3코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3번째는 빼뜨기로 연결해 준 거기 때문에 2코가 남게 됩니다. 이 2코를 마저 늘려서 하나, 2코 늘려뜨기 2번을 더 해줍니다. 하나, 둘. 그런 다음 첫 번째 코 머리 부분에 꽂아놓은 마커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이 단 뜨고 나면 편물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1단에서 2단까지를 가방 바닥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물이 나오게 됩니다. 3단부터 가방 몸판 부분으로 코스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코스로 떠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코스인 44코로 떠주게 되고요. 기둥사슬 2개로 시작해서 긴뜨기 44개, 빼뜨기 이렇게 매단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뜨기로 계속 조직을 뜨게 되면 이 시작 부분에 이 기둥사슬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쭉 이렇게 사선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미스티실로 떴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선이
가방의 중앙 부분에 보이는 것보다는 측면에 보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시작코를 한 코 앞으로 이동해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빼뜨기 한번 했고요. 3단을 뜰 때 앞에 한 코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슬 2개 뜨고 이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배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빼뜨기 이후에 두 번째 빼뜨기를 할 때 내가 배색하고자 하는 실로 색을 바꿔줍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실을 새로 걸고 두 번째 빼뜨기 할 때 실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사슬 2개, 첫 코 쭉 돌아서 긴뜨기 44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어야 자연스럽게 색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한 색으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 번 빼뜨기 했고요. 앞으로 한 칸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기 전에 전단에 마지막 코가 있고 지금 빼뜨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빼뜨기로 연결한 후에는 이 빼뜨기로 연결해서 생긴 위에서 봤을 때 이 V 모양의 마커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고 빼뜨기로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해줍니다. 한 칸 이동한 후에 빼뜨기 넣었던 이 바늘 넣었던 요 부분을 기억하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신 다음에 기둥사슬 2개 하고 그 빼뜨기로 했던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이 코가 3단의 첫 번째 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코 머리에 마커를 걸어줍니다. 그럼 지금 마커가 2군데 걸려 있습니다. 첫 코 머리 부분,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빼뜨기에서 생겼던 V 부분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마지막 코를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매단 44개의 긴뜨기를 뜰 수 있도록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떠줍니다. 긴뜨기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44번째 긴뜨기를 마커 꽂혀 있는 부분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커 꽂혀 있는 부분에 마지막 긴뜨기를 하고 난 후에 첫 코 머리 부분에 있는 마커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로 이어 주었습니다. 이 빼뜨기 하고 난 후에 빼뜨기로 인해서 생긴 이 V 부분, 코의 머리 부분으로 보이는 이 V 부분에 마커를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 한 개 하면 연결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칸 이동해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 하나,
빼뜨기 둘, 빼뜨기 2개까지 하고 나면 3단 다 떠 주었습니다. 1단, 2단까지는 평평하게 편물이 떠졌고 3단에서는 코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편물이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편물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3단까지 다 뜨고 나서 4단 이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4단, 3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 2개, 1, 2. 빼뜨기 넣었던 바늘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 넣어서 첫 번째 긴뜨기 해줍니다. 첫 번째 긴뜨기 하고 나서 마커로 첫 코 머리 부분에 걸어주세요. 그러면 첫 코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돌아서 마지막 코 하는 부분 마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첫 번째 빼뜨기로 한 부분이 다음 단의 마지막 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단 다시 긴뜨기 44개 떠줍니다. 1, 한 코에 하나씩, 2, 3, 4, 5, 43, 마지막 마커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빼뜨기하고 걸어 두었던 마지막 긴뜨기 44개 해주면 됩니다. 44번째 긴뜨기까지 하고 나면 4단 다 떠주었습니다. 마커 빼주시고 첫 번째 코 머리에 꽂혀 있는 마커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첫 번째 지금 빼뜨기로 연결 후에는 바늘에 걸려있는 실 바로 밑에 V 부분에 마커 꽂아서 마지막 코 이 부분에 떠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어서 실 나온 부분 말고 앞에 한 코 앞으로 빼뜨기로 빼뜨기 2번째 빼뜨기로 이렇게 떠주면 4단 떠주었습니다. 4단까지 뜬 편물의 모습이고요. 미스티로 떴을 때는 편물의 모습이 보시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4단까지는 보시면 코와 단의 구분이 명확한 하비율로 떠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4단 정도 뜨시면 조금 감이 생기기 때문에 5단부터는 미스티와 코튼 헬릭스 합사한 편물로 함께 뜨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스티와 코튼 헬릭스 엠포실 합사한 실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4단까지 뜬 편물의 모습이고요. 빼뜨기 2개 중에 첫 번째 빼뜨기를 하고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마커 부분에 돌아와서 마지막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빼뜨기까지 하고 5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슬 2개, 첫 번째 코 부분에 두 번째 빼뜨기 했던 그 같은 곳에 바늘 넣어서 긴뜨기 1 해주시고 첫 코 머리 부분에 찾기 힘드시면 이 기둥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둥에서 윗부분 V 모양 살려서 첫 코 머리 부분에 이렇게 표시해 주신 후에 긴뜨기 44 코 떠줍니다. 그래서 1, 2, 3, 4, 5,
마지막 긴뜨기 마커 꽂혀 있는 부분에 있는 코에 넣어서 44. 모든 코를 떠준 후에 첫 코 머리에 있는 마커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한번. 첫 번째 빼뜨기 하고 나서 바늘에 걸려 있는 바로 밑에 V 모양의 마커 걸어서 다음 단의 마지막 코 이 부분에 넣어서 떠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걸려 있는 나와 있는 코 말고 앞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5단을 다 떠 주었습니다. 배색하는 경우에 실을 어떻게 이어서 떠야 되는지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3단에서 배색할 때 단의 마지막에 빼뜨기를 2개 하는데 두 번째 빼뜨기 할 때 실을 바꿔서 단을 시작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단을 뜨고 나서 다시 원래 뜨던 색으로 색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배색할 때는 배색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 실을 자르고 새로 실을 걸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이게 안쪽에 이 헤어감 때문에 실이 있어도 많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어서 떠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3단, 4단을 떴고요. 그럼 4단의 마지막 부분, 지금 안쪽에서 보시면 2단의 실이 그냥 시작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새로 실을 걸어서 3단, 4단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4단 마지막 부분, 마커 걸려있는 코의 마지막 긴뜨기 떠주고 첫 코 머리에 넣어서 첫 번째 빼뜨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빼뜨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빼뜨기 하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 말고 바로 밑에 아래 있는 이 V 모양의 마커 꽂아서 새로 뜨는 단의 마지막 코를 이 부분에 떠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커 부분이 첫 코였고요. 앞으로 한 코 가서 두 번째 빼뜨기를 합니다. 이때 다시 실을 바꿔주는데 두 번째 빼뜨기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전에 떴던 실을 잡고 이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실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실을 걸어서 나올 때 너무 실을 세게 잡아당기면 이 편물이 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단, 4단 이 높이만큼 실을 두고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3단, 4단 높이만큼 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편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높이에 맞게 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빼뜨기 후에 실을 바꿔서 이어서 새로 5단 긴뜨기단 다시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 마커 표시해 주시는 거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1단, 2단 뜨고 3단, 4단 바꿨고 다시 안쪽 보시면 이렇게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두 단씩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실을 바꿔서 떠주시고 마지막 3단은 같은 한 색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단부터 19단까지는 기둥사슬 2개로 시작해서 긴뜨기 44개, 마지막 빼뜨기 2개로 끝내주시면 되는데 19단은 다음 단을 뜨지 않기 때문에 빼뜨기 1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단까지 기둥사슬 2개와 긴뜨기 44코씩
한 코씩 확인하면서 매 단의 코수 변화 없이 떠서 19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 해주시고 첫 코 머리에 넣어서 빼뜨기 한 번 해줍니다. 그런 다음 실을 15cm 정도 남겨서 자른 후에 실을 쭉 잡아서 빼주세요. 19단에서는 20단을 이어서 뜨지 않기 때문에 빼뜨기를 한 번만 해 주었고요. 혹시 단을 더 높이 뜨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8단까지 뜬 방법으로 빼뜨기 2번 해서 마무리해서 이어서 떠주시고 맨 마지막 단만 이렇게 빼뜨기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돗바늘로 꼬리실을 숨겨줍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한번 모양 만들어 주시고 안쪽 면으로 간 다음에 안쪽 면에 실을 왔다 갔다 해서 보이지 않게 숨겨줍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단부터 시작해서 1단, 2단 코를 늘려주고 그런 가방 바닥 부분이 되고요. 3단부터 코 늘림 없이 일자로 쭉 떠서 가방의 몸판 부분을 19단까지 떠 주었습니다. 가방의 편물을 1단부터 19단까지 다 떠준 모습입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떠주면 되는데요. 손잡이는 가방의 가운데 부분에 이어서 떠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방을 평평하게 놓은 후에 가운데 6코가 손잡이가 되도록 떠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놓은 후에 끝에서부터 1, 2, 3, 4, 5, 6, 7, 8, 8번째 코에 마커 표시해 주시고 가운데 6코 건너뛰고 다시 또 끝에서부터 1, 2, 3, 4, 5, 6, 7, 8, 8번째 코에 마커를 표시해 주세요. 양쪽 면에 똑같은 위치에 가운데 6코를 남겨두고 이렇게 마커로 먼저 표시해 줍니다. 마커로 표시한 후에 이제 가운데 6코를 기준으로 해서 손잡이 부분을 떠주게 되는데요. 양쪽 면 중에 더 예쁜 면을 위로 놓고 그 부분이 앞면이 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먼저 실을 세로 걸어서 떠줍니다. 실 이렇게 숨길 실 남겨주시고요. 한 10에서 15cm 정도 남겨주시고 마커와 마커 사이에 6코를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커 옆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먼저 실을 걸어서 나옵니다. 걸어서 나온 후에 실을 걸어서 빼면 사슬 1개 떴고요. 사슬 2개 하나 더 떠줍니다. 그런 다음 같은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해줍니다. 긴뜨기 총 6코를 떠주게 됩니다. 긴뜨기 1 뜨고 난 후에는 다시 첫 코 머리에 마커 표시해서 돌아왔을 때 다시 떠주셔야 됩니다.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가방의 손잡이 부분은 가방의 편물과 달리 평면뜨기로 뜨게 됩니다. 1. 옆에 코에 넣어서 긴뜨기 2. 다시 바로 또 옆에 이동해서 긴뜨기 3.
긴뜨기 옆에 코에 4, 긴뜨기 5, 긴뜨기 6. 이렇게 긴뜨기 6코를 떠주고 나면 다시 마커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커를 맞게 꽂으신 거죠. 그래서 가운데 이 마커와 마커 사이에 가운데 6코를 기준으로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1단을 떴습니다. 편물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둥사슬 다시 1, 2 해주시고 긴뜨기 6코 해줍니다. 따라 내려가서 첫 번째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볼록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넣어서 다시 긴뜨기 1 마커 표시해 주시고 긴뜨기 2 긴뜨기 3 4 5 마지막 6번째 긴뜨기는 이전 단 첫 코 머리 부분에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6은 이렇게 넣어서 해줍니다. 2단 떴습니다. 다시 뜨고 나면 또 편물을 뒤집어 줍니다. 기둥사슬 2개 또 해주시고 하나 기둥사슬 2개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넣어서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긴뜨기 1, 첫 번째 코 뜨면 마커 옮겨서 첫 번째 코에 표시해 주세요. 표시해 주시고 긴뜨기 2, 긴뜨기 3, 긴뜨기 4, 긴뜨기 5, 긴뜨기 6. 마지막 6번째는 전단에 첫 코 머리에 마커를 꽂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6코를 기준으로 기둥사슬 2개와 긴뜨기 6코 이렇게 해서 평면뜨기로 매단 편물을 뒤집어서 22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3단까지 떴고요. 같은 방법으로 22단까지 떠서 다시 다음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커에 꽂혀있는 코에 넣어서 6번째 긴뜨기 해줍니다. 손잡이 부분 다 떠주었고요. 손잡이 길이를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을 더 떠주시고 짧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을 좀 줄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실을 조금 여유 있게 한 30에서 40cm 정도 여유 있게 해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바늘 잡아당겨서 실을 쭉 빼줍니다. 그런 다음 돗바늘에 실을 걸어서 시작했던 앞면이 아닌 쭉 떠서 편물을 뒤집어서 뒷면에 이렇게 고리 형태가 되도록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잡이 부분에서 뜬 코가 6코가 되고요. 그쵸? 6코. 1, 2, 3, 4, 5, 6, 6코가 되고 마커와 마커 사이에 또 1, 2, 3, 4, 5, 6, 6코가 있습니다. 1, 2, 3, 4,
5, 6, 6코가 마커와 마커 사이에 있는데 1대1로 감침질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손잡이 부분에서 실이 나왔기 때문에 가방 부분에 있는 첫 번째 마커 바로 옆에 있는 코 이렇게 두 가닥 걸어주고 첫 코 또 두 가닥 걸어줍니다. 그래서 잡아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죠. 같은 자리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두 번 한 다음에는 다음 코로 넘어가서 연결해 줍니다. 한 번에 한 코씩 코 머리 부분 두 가닥씩 걸리도록 해서 이동해서 감침질로 가방 몸판, 손잡이 방향으로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마지막 6번째 코는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줍니다. 좀 더 튼튼하게 연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하면 손잡이 부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하시고 안쪽으로 다시 바늘 넣어서 안쪽 면에서 숨겨줍니다. 이렇게 손잡이 부분 다 양쪽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를 연결하고 난 후에 그대로 이제 조인끈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가방의 위에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해 주기 위해서 테두리 단을 떠주시면 좋습니다. 양쪽 같은 방법으로 뜨게 되고 가방의 윗부분과 손잡이의 옆면 부분을 한 번에 이어서 양쪽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가방의 윗부분은 총 16코가 됩니다. 마커를 아직 제거하지 않았는데요. 마커 양쪽, 마커 끝에서 끝까지 16코가 되고요. 짧은뜨기를 떠줄 거고 그 다음에 손잡이 옆면 부분은 총 22단이 되는데 한 단에 한 코, 그 다음 단에 두 코, 그래서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코의 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울거나 조이지 않게 한두 코 정도는 조절해서 뜨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에 3코씩 떠서 31코에서 33코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쪽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세로 걸어 주시고 마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앞면 말고 뒷면에서 시작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커 표시되어 있는 코가 첫 코가 되도록 마커 부분에 바늘을 꽂으시고 빼주시고요. 걸어서 빼주면 사슬 1개 됩니다.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떠줍니다. 짧은뜨기는 보시는 것처럼 코에 바늘을 넣고 실 걸어 나온 다음에 두 가닥 걸린 실을 한 번에 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코까지 떴는데 두 번째 코 옆에 첫 코 머리 부분에 마커를 표시해 줍니다. 해서 마커 시작부터 해서 1, 2 한 코씩 옆으로 3, 4, 5, 6, 7, 8, 9, 10, 11,
11, 16 가방 윗부분 한쪽 면 떠주었고요. 마커 빼주시고 이제 손잡이 윗부분을 떠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한 코 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부분에 걸치도록 볼록 나온 부분 말고 손으로 만졌을 때 들어가는 부분에 넣어서 한 코씩 떠주시면 되고요.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한 단에 2개씩 나오는데 한 단에 2개씩 나올 때도 있고 한 단에 1개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를 생각하시면서 떠주시고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 지점에 맨 위에 부분에 표를 해주시고 4분의 1 지점에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4군데니까 하나 둘 셋 4군데니까 8코씩 해서 32코를 떠주시거나 게이지가 좀 넓으신 크게 뜨시는 분들은 이 지점 첫 번째 구간에 7코 다음 구간에 7코 뭐 이렇게 해서 28코를 떠주시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코스가 나올 수 있도록 양쪽 대칭이 되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 코 이렇게 감싸서 안으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짧은뜨기 단이 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헤어감 때문에 코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점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을 나눠서 전체적으로 양쪽 대칭이 되도록 손잡이 부분이 좀 튼튼하게 되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굳이 나는 이렇게 마무리단을 뜨지 않아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두리단 뜨지 않고 마무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짧은뜨기단을 뜬 부분과 안 뜬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좀 더 탄탄하게 떠지게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가방의 마지막 부분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샘플 기준으로는 전체 다 테두리단을 둘러 주었습니다. 양쪽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짧은뜨기 저는 32코를 떴습니다. 32코를 뜨고 첫 번째 코 머리에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시고 실 15cm 정도 여유 있게 잘라서 돗바늘로 실을 숨겨줍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실을 보냅니다. 안쪽으로 실을 보내서 실을 숨겨줍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손잡이 테두리 부분을 떠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방의 윗부분은 한 코씩 찾아서 해주시고 옆면은 단에서 코를 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서 한 코가 걸리도록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시면 마커로 시작과 중간 이렇게 4등분 전체적으로 해서 각 부분별로 8코씩, 7코씩 4코의 크기에 맞게 떠서 테두리 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세요.
조임끈을 함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임끈은 시작 부분에 실을 10cm 정도 남겨주시고 사슬 65개를 떠줍니다. 사슬 1, 2, 3, 4, 5, 6, 7, 8, 9, 10, 65개 떠주시고 내가 사슬을 작게 뜨는 편이면 조금 더 떠주시고요. 너무 크게 뜨시는 편이면 조금 더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샘플 기준으로 떴을 때는 사슬 65개 했을 때 이렇게 편편하게 나서 체크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먼저 10cm 남기고 실을 잘라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자르시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서 놨을 때 주자로 늘리지 않고 편하게 잡았을 때 48cm 정도 나왔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원하시는 사슬의 개수를 생각하셔서 끈의 길이를 맞춰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뜨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조임끈 부분은 너무 짧게 나오거나 너무 길게 나오면 예쁘지 않으니까 센치 확인하시고 떠주시고 시작과 끝부분 이렇게 한 10cm 정도 남겨서 준비해 주세요. 가방의 편물과 사슬로 조임끈을 다 뜬 후에 이제 조임끈을 가방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퍼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스토퍼를 가운데 부분에 달아 주셔도 되고 옆에 부분에 달아 주셔도 되는데 저는 조임 스토퍼는 옆에 부분에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떴던 조임끈 끝부분에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서 준비해 주시고요. 편물에서 17단의 머리 부분, 가방 몸판의 17단의 머리 부분 양 옆에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줍니다. 한 코씩 걸리도록 마커를 표시해 주시고 이 라인을 따라서 돗바늘로 지그재그로 끈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단 위에 맨 위에 짧은뜨기 단이 있고 이건 테두리 단이었고요. 19단, 18단, 17단의 머리 부분 17단과 18단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끝에 한 코를 이렇게 마커로 걸어 주시고요. 스토퍼에 이렇게 보시면 누르면 구멍이 딱 보입니다. 합쳐진 구멍 2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을 통과할 때는 누른 상태에서 스토퍼를 누른 상태에서 먼저 한쪽 구멍을 돗바늘로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켜 주신 후에 거의 끝에 부분 한 7, 8cm 남겨놓을 때까지 스토퍼를 내려주시고요. 이제 이 돗바늘로 마커로 표시해준 제일 끝에 한 코가 있거든요. 이 한 코 기준으로 해서 먼저 돗바늘로 들어갔다가 3코 지나서 나옵니다. 다시 3코 지나서 들어갔다가 3코 지나서 나옵니다. 3코 지나서 통과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나, 둘, 셋, 3코 지나서 들어갔다가 이 마커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마커가 있는 선을 지나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마커 부분을 하는 거 체크해서 이 코를 살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여기가 일직선이구나, 같은 라인이구나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커 있는데 같은 선으로 지나서 3코 들어갔다 3코 나오고 반대면도 동일하게
지나갔다가 나옵니다. 세 코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계속 세 코를 기준으로 해서 돗바늘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마지막에 네 코가 남습니다. 네 코가 남는데 네 코가 남았을 때 네 코 중에 두 코 건너뛰고 들어갔다가 지나서 마커 있는 부분으로 나와줍니다. 그러면 마커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실이 이 끈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임끈의 반대쪽 두 개의 구멍 중에 아까 한쪽으로 들어갔으면 다시 남은 한쪽 구멍을 보시고 위에서 아래로 꼬리실 있는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와주면 꼬리실 방향 쪽으로 눌러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지금 스토퍼 통과해서 편물 지그재그로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스토퍼로 나와서 이렇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었고요. 요거 길이는 지그재그해서 꽂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조임끈 조여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끝에 사슬 부분에 꽉 잡아 당겼지만 그냥 빼버리면 조임 스토퍼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끝쪽으로 해서 매듭을 2번 묶어줍니다. 한번 묶어주시고 한번 묶어주시고 같은 매듭 자리에 한 번 더 묶어서 매듭이 커질 수 있도록 묶어줍니다. 2번. 이렇게 통과시켜서 묶어주시고 한쪽 반대면도 한번 묶고 한 번 더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신 후에 끝에 부분 샷을 제일 끝에 있는 시작한 부분에서 한 5에서 10mm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토퍼를 이렇게 빼보시면 매듭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샘플에서는 조임끈을 통과시키는 간격을 3코를 기준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나는 조금 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코로 하셔도 되고 나는 좀 더 넓게 간격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코 간격으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남는 코수를 계산하셔서 이 조임끈의 구멍이 나올 때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2가닥의 실 가운데 부분에 1코에서 2코 정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서 스토퍼를 끼워 주셔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임 스토퍼까지 다 달아 주었습니다. 조임끈 다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임끈은 스토퍼에 맞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택해서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에서는 옆면에 다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 스토퍼의 위치만 변경되지 다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시는 스토퍼를 사용하셔서 가운데 정면에 오게 해주셔도 괜찮고 옆면에 오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해서 달아주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부드럽고 포근한 미스티 실로 허그백을 함께 떠보았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은 허그백 만드셔서 의미 있는 선물도 하시고 따뜻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비와 함께 즐거운 뜨개 생활 하세요.